안녕하세요. 우량주 사전 시간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90번째 기업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미국 주식 우량주 사전 101개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90개가 올 하면 끝나니까 이제 11개가 남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뭐 빨리 해가지고 저희 뭐 9월 안에는 우량주 사전 101개를 끝내고 다음 시즌에는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 11개 남았으니까요. 자, 오늘 이제 90번째 다룰 기업은 이제 퍼스트 시티즌 뱅크라고요. 그냥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보면 많은 은행들이 있잖아요. 뭐 금융지주사들도 있지만 뭐 우리은행도 있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미국에서 개인과 상업 이런 관련된 하고 있는 은행입니다. 네, 뭐 이렇게 볼 게 별로 없어요. 그 나라 은행이다 보니까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도 뭐 예금 받고 뭐 당좌 예금 받고 그다음에 뭐 대출해주고 뭐 적금 받고 뭐 이런 형태가 주로 이제 비즈니스고요. 지역별 매출 비율도 뭐 미국의 지역 은행이니까 당연히 뭐 미국이 100%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사업 모델은 되게 심플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그냥 뭐 신한은행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은행 이런 것들 은행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는 점수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올해 그 미국의 지역 은행들 때문에 상당히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나세요? 안 나시면 아주 일반적인 거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억력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SVB 사태라고 기억은 나세요? 나시면 그래도 뭔가 금융업을 좀 보고 계셨던 분이실 것 같은데,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하는 이런 상태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뱅크런하고 막 이런 상태가 되면서 되게 문제가 있었고, 그때 지역 은행들이 막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하면서 다른 애들도 다 문 닫는 거 아니냐 막 그래서 난리가 났던 금융주들이. 지금이야 이미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사라지고 이제 그런 이슈들을 많이 이제 뭐 미국에서도 뭐 정부 기관이나 연준에서 나서면서 상당히 잠재우고 뭐 보증해주고 막 하면서 금융을 상당히 안정화를 시키긴 했었죠. 그래서 그 SVB라는 이제 은행이 실리콘밸리 은행이었는데 주로 이제 실리콘밸리에 투자받은 그 회사들, 그 스타트업들 이런 데들한테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그 대출을 기반으로 다시 또 실리콘밸리에 투자하는 막 이런 형태로 돌렸었는데 실리콘밸리의 자금이 좀 끊기기 시작하고 투자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업체들이 실적들이 상당히 꺾이기 시작하고 현금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연쇄적으로 이제 그 영향들을 SVB에 영향을 줬고, 그 SVB가 이제 돈을 지급할 수 있냐 없냐, 막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제 좀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이제 SVB 같은 경우에도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국채들이 만약에 이제 뭐 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금리가 막 계속 올라가니까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여러모로 이제 뭐 겹쳐서 되게 안 좋은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퍼스트 시스템스 뱅크를 얘기하면서 이 SVB를 계속 얘기하고 있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요 SVB라는 실리콘 뱅크를 인수한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인수를 해서 원래는 자산 순위로 보면 미국에서 한 30위 정도 했거든요. 30위 정도 했는데 이 실리콘밸리 SVB를 인수하면서 20위로 껑충 올라간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아주 리스키한 미국 국채 이런 것들은 인수하지 않고 나머지 예금, 부채, 대출 이런 것들 다 인수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산 사이즈도 엄청나게 커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도 되게 커졌고. 근데 이 회사는 원래 이제 파산은행을 인수해서 이렇게 뭔가 덩치를 키우는 걸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이후부터, 2008년도에도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부터 약 21개 기업을 인수했다고 해요. 대단하죠. 2008년도부터 지금이니까 한 15년? 그죠? 15년 동안 21개면 거의 1년에 한 개씩 거의 인수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다가 아니면 또 뭔가 이제 그 정부와 이런 보니까 우리나라 보면 예금보험공사 이런 데들하고도 상당히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가 되게 어려워졌다. 그러면 이제 딱 좋은 조건으로. 왜냐면 금기간을 죽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좋은 조건을 인수해서 갑자기 막 자산과 이런 사이즈를 막 팍팍팍 늘리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보면 되게 IMF 때, IMF를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IMF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뭐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IMF 때도 우리나라도 은행이 되게 많았거든요. 되게 많았는데 그 은행들이 무지하게 문을 많이 닫았었죠. 뭐 동화은행, 동남은행, 저희 아랍 보람은행, 아마 이런 이름들을 들어보셨으면 상당히 나이가 있으신 건데, 그런 은행들이 되게 많았다가 IMF 때 다 망했고, 그런 애들이 다 누가 인수했냐면 지금 살아남은 회사들이 많이 인수했죠. 하나은행, 이런 데들, 신한은행, 이런 데들이 다 인수해서 자산 사이즈를 막 꿀꺽꿀꺽 엄청 키운 이런 케이스가 되면서, 퍼스트 시티즌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형태의 인수들을 통해서 잘 성장하고 있는 이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잘못 인수하면 이제 큰일 나겠죠. 큰일 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런 성공적으로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이 회사의 매매 신호는 이제 5월 12일 날 $1,200 정도 수준에서 나왔고, 현재는 $1,480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20%? 조금 안 될 것 같네요. 하여튼 그 정도의 지금 상승률이 나왔고, 지금 보면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점이 있잖아요. 이 점이 오른쪽에 다 있는 게 좋은 거거든요. 좋은 기업. 첫 번째, 좋은 기업. 그렇다. 밸류에이션 싸냐? 그렇다. 수급 좋냐? 그렇다. 이런 뜻인 거예요. 맨 오른쪽에 있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가 오른쪽에 쫙 라인에 있으면서 주가가 탄력 받으면서 지금 상당히 좋은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초이스 스탁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무료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 1년 동안 주가 보니까 와, 드라마틱하죠. 그러니까 금융주가 이렇게 많이 오르기 힘들잖아요. 우리나라 금융주는 정말 힘들어요. 웬만하면 투자하지 말라고 말리는 편인데요. 왜냐면 이제 ROE도 낮은 데다가 성장이 규제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익을 늘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내가 배당주에 투자한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 10년에 한 번은 얘가 폭발할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좀 어렵지만, 미국 기업들은 조금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퍼스트 시티즌 뱅크 같은 경우에도 이때 급락한 게, 이게 뱅크런 사태 이런 것도 우려되면서 다 빠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나 할 것이 다 빠졌는데, 이때 그러면 지역 은행들 중에서도 안 망할 수 있는 은행이 무엇인가라고 구분할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좋은 이렇게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파산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리콘밸리 뱅크가 그래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좀 높았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이 지금 정확하게 뚜렷하진 않는데, 그래도 한 50점대, 60점대 이런 정도는 왔을 거고, 그런 정도면 투자를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뭔가 파산하거나 이런 데들 더 위험하다고 했던 기업들은 20점에서 30점이거든요. 근데 퍼스트 시즌 뱅크 같은 경우에 90점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도 불구하고 우량 주고 부실은행이고 상관없다. 그냥 일단은 위험하니까 다 위험해질 거다. 그러면 주가가 헐값에 거래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주가도 보통 이제 한 800, 900달러에서 그냥 지루하게 움직이다가 얘가 500달러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별 문제 없다. 이런 기업들은 괜찮다 하면서 그냥 바로 그냥 이게 갭 상승 그냥 점핑 해가지고 그다음 다시 두 번째 점핑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는 500달러에서 지금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3월 말이네. 올해 3월 중순 정도 주가에 비하면 4, 5, 6, 7, 8 그죠? 한 5개월 만에 3배니까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산업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이에서 1등하고 있는 기업들을 걸러내면 걔네들이 도태됐기 때문에 그 시장을 가져오면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도 갖고 계시면 꼭 은행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티커는 FCNCA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데들은 FCNC까지만 쳐야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버크셔 해서웨이도 BRK A주가 있고 B주가 있거든요. 그러면 BRKA로 치고 BRKB로 치는 데가 있고 BRK.A, BRK.B 이렇게 치는 데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데는 BRK-A 이렇게 치는 데들이 있어 조금 다른데, 이 회사의 원래 티커는 FCNC까지고 그 다음에 A는 A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는 이제 저희 서비스 사이트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FCNCA로 돼 있고, 해외 사이트에 가면 어떤 데들은 이렇게 치면 나오는 데가 있고, 핀비즈 이런 데는 잘 나와요. 근데 또 어떤 사이트에는 FCNCA라고 치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A를 지우고 FCNC까지 치면 딱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차이들도 티커에 조금씩 나올 때가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0년 동안에 이제 이거 보면 이게 그래프가 좀 약간 좀 희한하다, 다이나믹한데 이런 느낌이 들죠. 보면 매출과 이익이 완전히 폭증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61%,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1063%라는 게.
$784. 주당 순이익이 이게 세 자리인 거 거의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아마. 네, 주당 순이익이 세 자리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보통은 뭐 몇 점 몇 달러, 뭐 1점 몇 달러, 11달러,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이 회사가 이제 이런 이유는 아까 앞에 제가 인수했던 SVB 파이낸셜,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하면서 자산 사이즈 하면서 매출액, 이익, 이런 것들이 그냥 폭증한 거죠. 그래서 그 이익들의 덩치를 봐서 이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진 거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다시 이제 매출액 6.3%. 그러니까 이 회사가 기본적인 성장은 시장에서 성장하는 은행 산업 성장하고 비슷하게 매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점핑하는 구간들은 뭐냐면 이런 인수들을 할 때, 확 인수할 때 이제 사이즈도 키우고 이게 덩어리도 키우는 이런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는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이 80% 하락한 $169 됐는데,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SVB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했던 거고, 근데 요 전에 보면 2022년도, 2021년도에 보면 이때 주당 순이익이 한 $70 전후였거든요. 그러면 이미 사이즈라고 보더라도 이익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회사로 이미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회사를 보시는 게 좋지, $784에서 $169 떨어졌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지네, 내년도에. 그런 거를 보는 것보다는 올해가 좀 특이한 케이스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이 매출액과 이익 자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역 은행들 몇 개 같이 비교해 봤는데 이 회사들도 뭐 망하니 안 망하니 뭐 뱅크런이 나오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회사들이거든요. PNC 파이낸셜, 그다음에 M&T 뱅크, 요 세 가지를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단 점수로만 보면 퍼스트 시티즌 뱅크가 92점, M&T 뱅크가 84점, PNC 파이낸스 73.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러니까 안전한 편이다라고는 봤었거든요. 근데 투자 심리가 당시에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뭐 지역은행들은 그냥 일단 다 안 되는 거 아니냐, 다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엄청나게 해서 그때 주가들이 다 많이 빠졌었고 그 이후에 이렇게 괜찮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 주가 빠른 시간에 다 회복이 되면서 갔고 아닌 기업들이 이제 나락으로 가고 이런 형태들은 이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늘 이런 진단 점수를 좀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돼요. 언제 이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 열어서 안전한지 안 한지 다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이스탁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보시면 무료로 다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예상 매출액은 이제 PNC 파이낸셜이 가장 이제 사이즈는 크고요. 지금 뭐 이익이나 이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어떤 기저효과나 이제 떨어졌다 올라갈 때 아니고서는 은행주들이 막 10% 이상 성장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한 자릿수의 매출 성장이라고 거의 보시면 되고 이익 성장도 대략 한 1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일상적이다. 근데 금융위기나 이런 데들이 오면 오히려 그럴 때가 금융주들한테 뭔가 사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시점이야. 그래서 어떤 이런 산업에 대한 이해나 그런 매매에 대한 전략의 특징들을 업종별로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금융주를 지금 투자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뭔가 금융위기가 발생하거나 어떤 섹터에 어떤 특정 산업에 뭐 보험업에 증권업에 또는 이런 뭐 부동산 리츠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거를 그냥 버릴 게 아니라 그 사이에서도 1등하고 살아있는 애들이 누군지 그것들이 인수해서 더 큰 회사가 될 애들이 누군지 그런 애들이 단기간에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ER은 이제 얘가 2배로 가장 낮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SVB 인수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에 다시 뭐 비슷비슷하게 거래될 거예요. 그래서 은행주는 이제 미국도 보면 우리나라만큼 이게 참 많이 받지는 못하네요. 7배, 8배 이렇게 지금 PER을 받고 있고 뭐 기술주 이런 애들은 뭐 20배, 30배, 50배, 뭐 80배까지도 받고 있는 거니까요. 네, 뭐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ROE도 11%, 12%니까 우리나라도 은행주들이 ROE가 대부분 뭐 좀 낮은 데들이 한 5에서 6%, 진짜 좀 많이 하는 애들이 두 자릿수 딱 10%, 11% 이렇게 찍거든요. 은행업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한계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스트 시즌스가 73% 높은 건 아까 말씀드린 이익이 올해 많이 나면서 그런 거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아마 줄어들어서 업계하고 아마 비슷한 형태로 다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진단 점수 전체를 보니까 퍼스트 시즌 뱅크가 뭐 성장성이 아까 있으니까 제일 높이 나타났고 PNC 파이낸스 요거 빼고는 다 괜찮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가 재무에 대한 안정성을 봤을 때 여기 보면 퍼스트 시즌 수가 거의 만점이었네요. 네, 그죠. 네, 만점이었고 PNC 파이낸스도 만점이고 M&T 뱅크도 만점이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을 좀 체크하시면 은행주들 중에서도 이걸 좀 구분해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현금 창출력까지 있으니까 현금도 있고 재무 안정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얘네까지 망하면 그냥 다 망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 이 은행만 망했습니까? 뭐 주시장이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런 또한 리스크가 있을 때는 잘 쳐보시면 이게 재무적으로 리스크한 기업들, 현금이 없는 기업들과 다르게 구분해서 보실 수 있는 걸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네, 초이스탁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의 주가 상승률 보니까 네, FCNCA가 제일 높죠. 그러니까 다 비슷하게 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안 튀었으면 아마 비슷하게 지금 빠졌을 텐데 금융업종들이 다 안 좋았으니까. 근데 얘네가 요때 네, SVB 파이낸스를 인수하면서 그걸로 인한 이제 주가 상승률이 이만큼 나타난 거죠. 엄청나게 많이 나타난 거죠. 네, 5년 동안의 상승률 보니까 5년 동안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높았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종목 진단 점수라는 게 있었는데 그 점수가 높을수록 장기 주가 상승률이 확실히 높이 나타납니다. 그건 데이터로도 나오는 거거든요. 뭐 그렇습니다만 S&P 자체를 맨날 능가하기는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S&P의 어떤 기업, S&P 자체의 어떤 기업들의 가치의 증가율이나 평균 증가율이나 은행업에서 증가하는 증가율, 부가가치 창출률 자체가, 성장률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걸 넘기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이런 변화들이 있을 때 사실은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은 네, FNC 퍼스트 시스템뱅크가 뭐 엄청나게 하늘을 뚫고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계속 가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배당을 보니까 그래도 이 회사는 배당을 주네요. 네, 주당 3달러 정도 주고 최근 6년 동안은 뭐 이제 배당을 좀 인상을 해왔습니다. 멈춰 있다가 해왔고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시가 배당률을 역산해서 계산해 봤을 때는 지금은 1,500달러 정도지만 한 1,000달러 정도 수준이 바닥 정도, 주가 바닥 정도 수준이고 지금은 이제 좀 비싼 가격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주 관점에서 보면 한 1,000달러 정도 수준이 네, 저평가되어 있는 배당주로 봤을 때 그건 되게 보수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요 적정주가 밴드로 보면 이제 과거에는 적정주가에서 항상 이렇게 거래가 됐었어요.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급락하면서 매우 저평가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장에서 회복이 되니까 이게 바로 이제 튀어 올라와서 적정가 가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고 지금은 이제 아까 주당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뭐 1000% 이상 늘어나지만 내년도 보더라도 올해 거 빼고 내년도 이익하고 전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한 2배 이상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 이 레벨 자체가 뭐 평균적으로 한 1200달러 정도는 일단은 뭐 어떤 적정 가격을 깔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이 회사는 어쨌든 관심 있게 좀 보시면서 이런 흐름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혼자 이제 올라갔던 이유가 얘만 비즈니스를 했으면 그렇게는 안 되는 거고요. SVB 인수하면서 기업 가치가 달라지고 거기에 있는 기업 가치가 여기에 포함되면서 레벨업이 된, 그러니까 레벨이 좀 달라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 신호도 참고하시고 영상 보실 때 시점마다 이게 달라지니까 하루에 한 번씩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래서 초이스탁 들어가셔서 한 번씩 검색해 보시고 또 오늘의 매매 신호 나온 종목들만도 따로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이런 솔루션들 잘 이용하시면 데이터에 기반한 투자 회사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